반갑습니다. 김영윤 TV로 인사드리는 폴리티코 정치연구소 소장 김영윤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 회의를 했는데요. 이 사태의 심각성, 이번만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좌파들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국민의힘에도 제대로 된 파이터가 있어야 된다. 정말 지금 봐도 그 국민의힘이 되게 싸우지를 못한다. 워라밸을 찾는 건지 뭐 웰빙 정당이라는 조롱도 받고 있는데요. 정말 국민의힘 뭐 하고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요, 2022년 대선 등 개입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요. 주로 했던 게 보수 쪽에는 악플, 진보 쪽에는 응원 댓글을 달고 있고, 특정 후보, 쉽게 말하겠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서 악플 달고 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윤경인이 이런 것들, 지금 좌파들이 쓰고 있는 단어들 있죠. 이런 것들이 그 중국의 댓글 조작하는 것들로부터 나온 거라, 이게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완벽하게 이게 분석으로 답을 내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중국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에 이번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그 전도 있었어요. 그 전전도 있었고, 전 세계 33개국에 40개 넘는 선거에 직접적인 개입 정황이 나타났다는 미국 보고서가 있어요. 미국도 지금 다음 대선에 이 중국발 이런 댓글러들, 그 다음에 이런 개입들에 대해서 지금 차단한다고 나라 자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대한민국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회의를 거치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오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 놈들한테 포섭이 된 정치인들이 많다. 그게 좌쪽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닙니다. 중국은요, 포섭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좌와 우에 포섭을 해요. 왜? 좌파 정권이 자리 잡았을 때 해먹을 것과 우파 정권이 자리 잡았을 때 조율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병풍 뒤에 숨어있는 그런 우파의 탄핵파들, 이런 것들 보면 주로 내부 총질, 그리고 현 정권의 쉽게 얘기하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때때마다 해요. 항상 중요할 때마다. 지금도 다음 총선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대한민국 속에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 그 부분에서 지금 우파 쪽에서 내부 총질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놈 하나 얘기하면 이준석이죠. 하다 못해서 국민의힘에는 비선은 있고 비전은 없다. 있다고 말했고, 본인을 정치 동네에 양아치 같은 놈 하나 정치인으로 끌어당긴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은 있고 비전은 없다. 국민의힘은 그래왔다. 이거 우습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중국 물이 좌쪽으로만 튄 게 아니라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튀었다. 중국은요, 포섭 대상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중국이 북한 핵 신경 쓸 것 같아요? 신경 안 씁니다. 중국은요, 지금 현 전 세계 안에서 지배국인 미국에 대항하는 2등 국가예요. 2등 국가. 세력 전위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막 하고 있죠. 실제로는 지배국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 지배국을 어떻게 하고 공고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의 지지를 받고 동맹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중국은 사실상 역사도 그렇지 않고 문화와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세력 전이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문화로 장난치는 게 공자학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세력을 좀 더 넓히고 국제사회 안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 선거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중국의 유리한 제도를 해줄 수 있는 정치인들을 포섭하는 거죠. 소프트 파워는요,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들을 주면서 그 나라의 제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에요. 중국은 그것을 문화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
공산주의 전파를 위해서. 그런데 중국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핵 신경 안 씁니다. 중국은 오로지 대만 침공을 할 때 미국에 붙는 세력이 덜 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중국한테 붙지 않더라도 미국에 붙는 세력을 한두 놈 떨어뜨리는 게 본인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일본, 미일 동맹은 세상에서 아마 제일 견고할 거예요. 깰 수 없으니까. 한미일 동맹이 굉장히 크죠. 왜냐? 중국과 관련됐고 대만과.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형상의 변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거부한다. 대만 침공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물리적인 무력의 발생으로 인해서 형상 변화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으니까 포섭 대상이 아닌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스텝을 밟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포섭 대상이 될 수도 없었어요. 그 포섭 대상의 문재인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친문인 줄 알고 드러났는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 그러면서 조국 사태,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이거 쳐 하면서 나온 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까지 탈탈 털고 괴롭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대만 침공 시 미국과 함께 손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거고, 댓글 부대들 총동원시켜서 현 정부에 대해서 난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구팀이 네이버 뉴스 댓글 분석해서 찾아냈더니 이 굉장히 심한 게 하루 평균 130개의 댓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파가 1일 1포털 1댓글의 힘을 보이자는 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앉아서 이거 하루에 130개씩 댓글 다는 놈들한테 이길 수는 없지만 밀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파의 힘을 보여주자고 하는 건데요. 굉장히 심합니다. 20대들은 구구들의 선동당해서 반중이 심함. 그러니까 본인들 중국에 대해서 윤석열이 되면 나라 망하고 전쟁 난다. 국민들이여 각성하자. 이거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 좌파들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 말들을 해요. 거기도 깔려 있겠지만 제가 김건희 여사의 특검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낀 결과는, 좌파들은요, 귀로 뉴스를 듣고 입으로 뉴스를 전해요. 보지를 않아요. 판결문을 보여줘도 하나도 읽지도 않아요. 이미 귀로 세뇌됐어요. 그 세뇌를 시키는 좌파 나팔수들이 김어준 같은 사람, 이준석 같은 놈들, 그런 놈들이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으니 그냥 글을 안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퍼뜨리고. 원래 못된 말들은요 빨리 퍼져요. 칭찬은 그렇게 빨리 안 퍼져요. 그런데 남들이 어땠다더라 흠은 빠르게 확산되죠. 그것을 악용하는 게 좌파들이고, 좌파 커뮤니티 안에서 나팔수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언론들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썩을 만큼 썩었습니다. 정말 이번을 기회로 제대로 뒤덮지 않으면요, 내 자식들은요, 지금 홍콩이 괴롭잖아요. 홍콩이 괴롭잖아요. 그것처럼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길거리에서 말 제대로 못하고 중국 놈들하고 눈 마주치면, 공안들하고 눈 마주치면 언제 두드려 맞을지 몰라서 조심조심 다니고.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느껴봤잖아요. 독재. 문재인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독재를 시뮬레이션 해봤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거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오늘도 지인분이 그거 맞아, 나한테 설명 좀 해줘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드리고 처음 도입 부분에 이것은 거짓입니다, 자신있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이준석이요, 측천무울하면서 국민의힘 비선 있고 비전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설명드릴게요.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2년 동안 주가 조작 연루가 되었다면서, 주가 조작 혐의가 아니고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되었다면서 혐의를 씌워가지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강도 높은 수사를 했어요. 2년 동안 털고 사흘이 멀다고 내고 기소조차 못한 진짜 이유 설명 짧게 들어갑니다. 혐의가 없으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이게 팩트입니다. 혐의가 없어서 기소조차 못했고, 그들 입장에서 수사팀들이 2년을 뒤흔들다가 없으니까 종결을 했어요. 무혐의로. 그런데 친문
조직, 검사 조직들이요. 묵살을 했고 종결을 계속 시간 끌기로 미뤘어요. 왜? 김건희 특검을 총선용으로 쓰기 위해서. 얘네들은 대가리가 참 나쁜 대가리 잘 돌아갑니다. 법원 판결문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팩트죠. 왜냐하면 우리가 떠드는 것보다 법원에서 판결 낸 게 제일 정확하고 제일 깔끔하니까. 좌파들은 글 안 읽습니다. 법원 판결문 내도 읽지도 않아요. 자, 주장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7초 만에 주가 거래가 있었다. 7초 만에 매도했다. 라는데 이게 다이렉트로 연결되면 실효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거치는 사람이 4명입니다. 띠띠띠띠 전화 여보세요까지 해서 이 물리적으로 불편한 일이죠. 작전주 설계자 김모 씨가 작전 세력 민 씨한테 얘기합니다. 요청하죠. 그 민 씨는 이 씨를 거쳐가지고 또 플랜 짭니다. 그 다음에 권오수 전 회장에게 전달을 해요. 그 권오수 전달 받은 권오수 회장이요. 그 주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로 8만 개를 매도를 해요. 이게 7초 만에 이루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핸드폰으로 누르든 아니면 기계 전화번호로 누르든 이게 1, 2, 3, 4 4명과 5번째까지 7초 만에 가능하냐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법원에서 변호사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친문 검사한테 시뮬레이션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한 번만 해보자. 친문 검사가요. 묵묵부답. 이거 하면 아닌 게 나와버리니까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 모르겠네요. 좌파들 특징 있잖아요. 잘못하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시간 흐르고 잊혀지길 원하는 거. 그렇게 된 거죠. 이거 7초 만에 가능한 거 시뮬레이션 한 번만 해보자 했는데 변호인 측 요청을 묵살했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인 거죠. 물리적으로 7초 만에 1, 2, 3, 4사람을 거쳐서 5번 만에 되겠냐고. 안 되죠. 그 다음에 강도 높은 수사 91개 계좌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개의 계좌가 그런가? 이 작전주들에게 연결돼 있는 나머지 90개 계좌 거기에 관련됐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도 없었을 뿐더러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혐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추미애든 박범계든 만들어 보려고 주가 조작 혐의를 씌운 거예요. 프레임을. 그래서 모든 검찰이 이거 끝내자 혐의 없다 했는데 묵살을 하고 시간을 끌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판결문이 제일 중요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요. 주가 조작 기간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건 2년에 걸쳐서.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매도와 매수가 반복됐어요. 2년에 걸쳐서 주가 조작을 했죠. 근데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요. 2010년 10월하고 12월 2달 동안에 매수는 3일, 매도는 5일. 그것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게 주가 조작에 관여됐냐고 혐의가 없어요. 없는 거를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가 조작군에 속아서 2달 동안 그 계좌를 일임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임을 해요. 근데 그게 주가 조작 세력이라든지 의심이 가서 바로 회수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본인이 계좌 관리를 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TV 나와서 잠시 그랬고 속아서 바로 회수했다라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지금 특검으로 없는 죄를 있는 죄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을 하는 거고 특검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갖췄죠. 어떻게? 계속 국민들에게 생방송 하겠대요. 그 말은 이재명의 저 11개 이상의 혐의를 좀 지우고 송영길 돈봉투 저런 것도 지우고 조국이 마누라 새끼 버리고 법원에서 헛소리 하는 거 그런 거 다 지우고 이 김건희 여사만 부각해서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프레임을 씌웠어요.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다. 근데 프레임을 걷고요. 걷었어요. 7초 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 띠띠띠띠 2번만 해도 7초는 가요. 애써 시뮬레이션도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도 안 하고 왜? 하면 진실은 드러나니까. 그래서 묵살하고 수사 끝내고 무혐의가 났고 혐의조차 없고 지금 그만합시다 하고 수사 올린 것도 종결 안 하고 시간 끌기. 이런 거짓을 싹 걷어내면요. 진실이 나오는 겁니다. 우파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이준석의 탈당 이후에 나서서 축천모훈이 비선이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노름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거부권을 사유한다는 이런 헌법도 모르는, 이건 국회법도 모르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응하자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 이거였구나, 왜 이거 얘기 안 해줬을까, 이거 좀 많이 해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좋은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요, 이번 총선의 승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한 정부가 제대로 우파를 다지고 가야 그 다음 정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중국 세력에 넘어가고, 이게 모르면 몰랐지 알게 되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영화 매트릭스도 모르면 그 매트릭스 세상에서 사는 거지만 알게 되면 싸우게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싸워야 되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이 분명한 세력에 대한민국 우파가 힘을 다져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를 밀어주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힘을 보태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올 수도 있다. 내 미래 세대, 내 자식들, 내 후손들에게 정말 괜찮은 대한민국을 줄 수 없겠구나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영상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유TV였습니다.